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어떠신가? 어떠세요? 아까 오셨을 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네. 네. 시간 나실 때 오시고 예,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잠깐만 계십시오. 알려주세요. 자, 요즘 레저 생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금방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죠. 뭐 한 달, 두 달 정도 치료해서 괜찮아져서 또 운동을 하면 또 아프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몇 년 이상씩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테니스 엘보를 제가 학년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구별해드리기 전에 환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학년 환자분이십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 왔을 때 상태입니다. 네, 올려보세요. 손목 다시 올려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 모르시네. 꼬리도 혹시 아프십니까? 아파요? 그쪽인가? 어느 부위가? 예, 이분이 리액션이 좀 없으셔서 그렇게 많이 아파 보이진 않지만요. 실수로 주먹을 꽉 쥔다든지 팔꿈치 손목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 동작에서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 증상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분 저희 학회 치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통증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좋아지는지 딱 한 번 치료한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본론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어떠신가? 어떠세요? 아까 오셨을 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네. 네. 시간 나실 때 오시고 예,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잠깐만 계십시오. 알려주세요. 예, 이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어요. 자, 첫 번째 1학년입니다. 이 텐디나이티스라 그러는데 이건 염증이에요. 염증.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테니스 엘보에서 염증이 잘 생기는 근육은 바로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 요 근육의 염증이 특히 잘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0평 아파트에 10명이 사는 거하고요, 100평 아파트에 10명이 사는 거하고 부대끼는 현상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10평에서 10명이 살면 엄청 많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거 환경이 매우 안 좋아요. 여긴데 이 좁은 공간 안에 근육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붙어 있어요.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부대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요 근육, 요 제가 지금 표시한 요 근육 있잖아요. 얘가 유난히 약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요 근육의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걸 1학년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2학년은 텐디노시스라 그러는데요. 건증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건점이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를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힘줄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힘줄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약간 파열이 온단 말이에요. 파열이 오게 되면은 두 개의 콜라겐 섬유가 있거든요.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 대충 채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채우는 거를 3형이라고 합니다. 3형 콜라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주는 콜라겐이 있어요. 이게 1형 콜라겐이라고 하거든요. 이 3형 콜라겐은 그냥 메꾸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근데 이 1형 콜라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도 생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건증이 뭐냐면 1형이 막 줄고 이 3형 흐물흐물한 이 콜라겐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건증이라고 해요. 자, 3학년은 건병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 건증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힘줄이 너덜너덜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청바지 왜 허른 청바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막 힘줄 모양이 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초음파상에 보면은 검은 부분이 있어요.
검게 표가 납니다.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모양이 좀 바뀌고 합니다. 이 건병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힘줄이 이제 파열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죠. 얇아졌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4학년은 관절염입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3학년은 힘줄 플러스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까지 손상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본다면, 이 4학년은 이거 플러스 뼈의 변형까지 오는 그런 병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자,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건염은요, 팔뚝 사이즈가 만약에 이만하잖아? 그럼 팔뚝 모양이 이렇게 커져요. 팔이 두툼하고 두꺼워진 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움직일 때 아프겠지. 당연히 아프죠, 염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을 봤을 때 겉으로 양쪽 팔을 딱 비교했을 때 여기가 아픈 팔이 반대쪽에 비해서 부어있다라고 느껴지면 염증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고, 빨리 병원 가서 빠르게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치료를 하시면은 이 병 진행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건증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그 초음파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럼 조직이 안에 힘줄만 이렇게, 본래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사이즈의 힘줄이 되는데 이렇게 힘줄이 두꺼워져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서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요, 구부리고 필 때 아파요. 근데 다 구부러지고 다 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염증성일 때의 통증 얘기 못했네. 이 양치하기도 힘들지. 근데 그런 거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럴 때 많이 나타나고요. 얘는 뭐 양치할 때 물론 힘든 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구부릴 때, 완전히 필 때, 이렇게 관절 가동을 할 때 아프다. 그런데 완전히 가동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2학년처럼 이 구부리고 필 때 아파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끝범위에서 다 안 구부러지고 끝범위에서 다 안 펴져요. 약간씩 제한이 걸리는 거지. 그게 보통 건병증이 있을 때입니다. 4학년 있죠. 4학년은 명확하게 구부려 보면 관절이 다 안 구부러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다 피는 것도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펴지는 거야. 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펴지는 거죠. 이팔이 아프다고 보면은 이렇게 다 안 펴지고 이렇게 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관절염 증상이 되고요. 그래요. 물론 통증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아파요. 정도에 따라 좀 다를 뿐입니다. 자,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건염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쉽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진행 안 해요. 딱 멈춥니다. 더 진행 안 하고. 그런데 이거를 못 참아요. 약을 먹고 조금만 쉬면 안 아프거든? 그러니까 해볼까? 하고 여러분 테니스도 쳐보시고 골프도 해보시고 막 탁구도 쳐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놓고 또 아프다 그러시고, 좀 쉬어줘야 될 타이밍에 쉬지 않고 막 운동하고 그러시다가 도로 아파지잖아요. 그럼 다른 병원 가가지고 나 딴 병원에서 이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쉬어주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2학년 건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통증 조절이에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빨리 통증 조절을 잘하는 그런 병원을 가느냐 못하는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치료 기간이 요만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 잘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3, 4회 정도면 치료 끝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좋아지게 하려고 무진장 많이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운 나쁘게 통증 조절 잘 못하는 그런 병원을 가시게 되면요, 몇 달 이상 고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기간에 중요한 게 자가 재활이라고 간단하게 근육 및 힘줄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운동법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뭐냐? 휴식. 휴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만 안 아파도 살살 움직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움직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요.
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살 하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병행하라고. 말려도 못 하더라고요. 제발 하지 마세요 얘기해도 다 하시더라고.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통증 조절, 여기서는 운동 재활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자가 재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 구별하는 병원도 솔직히 없더라고요. 자가 재활은 근육 강화나 힘줄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 재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운동이에요, 강화 운동. 별도로 해야지 된다. 이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2학년일 때 운동 재활하면요, 큰일 나요. 더 아파요, 더. 엄청 고생할 겁니다. 그 다음 3학년은 역시 휴식, 움직이라고 얘기해요. 아픈 게 좀 줄면은 하고 싶은 운동 하세요. 다만 살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제가 레저 금지라고 적어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 텐디노패시라고 해서 건병증, 힘줄이 얇아진 순간 있죠. 이때는 차분하게 치료를 잘 하지 않는 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힘줄이 더 얇아져 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가 돼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왜? 많이 아팠는데 통증 조절이 되고 편안해지거든? 그러면 좋아졌나 하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요. 다 똑같아요. 열이면 열. 그래서 요 기간 때는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지금 아픈 건 줄었지만은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 하고 싶으면 살살 조심해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아스라시스 한번 볼까요? 관절염은요, 무조건 아껴 써야 돼요. 운동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되나 한번 해보세요. 되면 뭐 쓰는 거죠, 뭐. 아마 안 될 겁니다. 아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고 그러면 통증이 어떤 방법을 써도 조절이 안 되고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흔치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몇 학년이십니까? 2학년, 3학년 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세요. 그런데 통증 조절이 관건입니다. 통증 조절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 안 됩니다. 되게 오래 고생하고요. 나중에는 수술까지도 하게 되는 병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빨리 통증을 조절하는 병원, 그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은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소문난 병원, 유명한 병원, 광고하는 병원을 주로 잘하는 병원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치료를 받아보셔야지 알 거예요. 그날 치료했을 때 헉 하고 동공이 빡 열릴 정도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완전히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누적이 되어야지만 빨리 좋아집니다. 그런 병원이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만약에 못 찾으시겠다, 그럼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지만요, 빠르게 통증을 조절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이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물리치료사 전문의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국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은 그 밑에다가 그 병원을 찾는 방법을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경험해봐요.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저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운동하고 싶고 빨리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빠르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은지까지도 조언을 받아가시면서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어떠세요? 아까 오셨을 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죠. 네. 시간 나실 때 오시고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잠깐만 계십시오. 앉아주세요.